남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성을 다해 연락하고 마음을 쏟아붓는데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 아침마다 안부를 묻고 저녁마다 관심을 보이는데 왜인지 그녀의 답장은 점점 짧아집니다. 네, 그러세요. 바빠요. 당신은 더 노력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집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중년의 사랑에는 젊은 시절과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을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녀가 왜 당신을 밀어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6가지 비밀은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한 것들입니다. 이 법칙들을 따랐을 때 그녀들이 먼저 연락했고 먼저 만나자고 했으며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오늘도 그녀에게 연락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아침이에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까? 점심시간에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셨습니까? 저녁에 잘 지내세요? 안부를 전하셨습니까? 자기 전에 좋은 꿈 꾸세요. 인사하셨습니까? 당신은 성실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답장은 점점 짧아집니다. 네, 그러세요? 바빠요. 나중에요. 처음엔 긴 문장으로 답하던 그녀가 이제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합니다. 어떤 날은 아예 일십을 합니다. 당신은 더 노력합니다. 혹시 내가 관심이 부족한가 싶어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어떠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녀는 더 멀어집니다. 답장은 더 늦어지고 만남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통화는 빨리 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성의가 없어서입니까?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당신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62세 김민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하시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박은혜 씨라는 여성분께 호감이 생기셨습니다. 김민수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카카오톡으로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내셨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은 점심 약속을 청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이나 산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물어보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박근혜 씨도 답장을 열심히 하셨고 약속도 잘 응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씨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도 보내드리고 자주 만나자고도 하고 관심도 많이 보였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가셨을 뿐입니다. 김민수 씨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가까이 가는 게 나쁜 겁니까? 관심을 보이는 게 잘못입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향기로운 장미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서 처음 맡을 때는 얼마나 황홀합니까? 은은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그 꽃을 꺾어서 코앞에 계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묻혀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머리가 아파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설레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죽는 여성들은 특히 이것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습관이 된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지루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너무 자주 오는 연락을, 너무 정기적인 관심을, 너무 예측 가능한 애정을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락을 아예 끊으란 말입니까? 무관심하게 대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무심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라는 겁니다. 여백을 만들려는 겁니다. 매일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 보십시오. 아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여 보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때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을 담으십시오. 요즘 어떠세요가 아니라 오늘따라 생각이 나서요. 잘 지내시죠가 아니라 문득 궁금해졌어요.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오늘이 식당 생각나서 당신이 떠올랐어요. 이 한 문장이 매일 보내는 열통의 정기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럴까요? 죽는 여성들은 압니다.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을 구분하는 법을요. 진짜 그리움과 습관적인 연락을 구분하는 법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는 연락은 진심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일기를 쓰듯이 출근하듯이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진짜 필요할 때 오는 연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그녀는 당신을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없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혹시 바쁘신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관심이 식은 건 아닐까? 이 작은 궁금증이 쌓이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리가 만드는 마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민수 씨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한 달만 연락을 줄여 보십시오. 매일 하시던 연락을 일주일에 2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하던 연락을 안 하려니 불안하셨던 겁니다. 손이 근질근질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잊혀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은혜 씨가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신가요? 교회에서도 잘 안 보이시고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걱정했어요. 김민수 씨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주 만에 받은 그 메시지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거리를 둘 수 있는 성숙함이 진짜 매력이라는 거를. 남자분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그녀에게 연락하려던 손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하루만, 이틀만, 사흘만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짧게 한 줄만 보내 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문득 생각나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리움이 자랍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죽는 사랑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더 깊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분들,
당신은 그녀에게 마음을 확실히 전했습니까? 당신이 좋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까? 처음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자답답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백 이후로 그녀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전화도 빨리 끊으려 합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당신이 진심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는데 말입니다. 여기 당신이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확신보다 의문에 더 끌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모두에게 이런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사람은 그 상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문이 사라집니다. 의문이 사라지면 궁금증도 사라집니다. 궁금증이 사라지면 생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긴장도 사라집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설렘도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58세 정우진 씨가 계셨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최수연 씨라는 여성분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습니다. 어느 날 정우진 씨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카페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저 사실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저와 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최수연 씨는 당황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저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 이후로 최수연 씨가 달라지셨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도 피하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하루 이틀 늦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셨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감정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관계는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조심스러워야 할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은 그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사람이 좋은가? 다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에 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확실하게 말해버리면 그녀는 즉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리송하게 말하십시오. 확실하지 않게 말하십시오. 좋아합니다. 대신 요즘 자꾸 생각이 나네요. 만나고 싶습니다. 대신 오늘따라 보고 싶은 기분이에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대신 당신 없으니 뭔가 허전하네요. 사랑합니다. 대신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하네요. 이 말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그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로 보는 건가? 좀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의문이 그녀를 당신에게 묶어둡니다. 이 궁금증이 그녀를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아리송하면 오히려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너무 애매하면 그냥 친구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숨기되 애정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두지 마십시오. 상대가 느낄 만큼만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녀가 조금씩 다가올 때 그때 살짝 진심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녀가 물러날 때는 당신도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이 춤을 주듯이 흐름을 타듯이 관계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우진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분께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말하지 말고 여론을 남기라고. 정우진 씨는 최수연 씨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수연 씨, 저번엔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로라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는 압박이 없었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최수연 씨가 답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 후로 정우진 씨는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확실한 고백 대신 아리송한 말을 가끔씩 건네셨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니 생각나시더라고요. 당신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 자꾸 떠오릅니다.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했어요. 연락도 줄이셨습니다. 매일 하던 연락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셨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수연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 씨, 저 요즘 우진 씨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정우진 씨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답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설렘을 죽입니다. 아리송함은 불편하지만 감정을 살립니다. 당신이 모든 걸 말해버리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을 더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여운을 남길 때 그녀는 당신을 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중년 연애의 2번째 비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 당신은 그녀에게 얼마나 자주 마음을 전하십니까? 좋아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매일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 오늘도 당신 생각해요. 점심때 식사하셨어요? 보고 싶네요. 저녁에 잘 지내세요. 오늘도 생각 많이 했어요. 자기 전에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 처음 한 달, 두 달은 그 말이 좋았을 겁니다. 그녀도 설레고 따뜻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당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향수와 같습니다. 처음 뿌릴 때는 황홀합니다. 신선하고 매혹적이고 특별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향이 묻혀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지겹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듣는 좋아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들립니다. 매일 받는 보고 싶다는 메시지는 애무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오는 사랑한다는 말은 습관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만났던 55세 이재훈 씨가 계셨습니다.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상대 여성분인 강미영 씨께 정말 열심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매일 점심 12시,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매일 저녁 6시, 퇴근하셨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매일 밤 10시, 자기 전에 인사드려요. 좋은 꿈 꾸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입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강미영 씨도 답장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게요. 알겠어요. 같은 짧은 답만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다음에 만나요. 같은 말이 늘어났습니다.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같은 말로 빨리 끊으려 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연락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자주 하셨습니다. 너무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재훈 씨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주 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못입니까? 성실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압니다. 진짜 감정과 습관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법을요. 진짜 그리움과 루틴화된 연락을 구분하는 법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오는 연락은 진심이 아니라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알람처럼, 마치 뉴스처럼, 마치 일과처럼 기계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 시간이면 또 연락 오겠지. 예상했던 대로네. 항상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예측 가능해지면 설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필요할 때, 진짜 그럴 때 오는 연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격을 두십시오. 매일 보고 싶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할 때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네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오늘 당신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잘 지내세요가 아니라 문득 당신이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괜찮으신가 궁금해졌어요. 이런 말은 다릅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건 루틴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번의 가벼운 말보다 한 번의 진심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100통의 정기적인 메시지보다 한 통의 울림 있는 메시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메시지가 오면 그녀는 압니다. 오늘도 올 거라. 그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바쁜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관심이 식은 건 아니겠지. 이 작은 불안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궁금증이 당신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 당신이 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안도합니다.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재훈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한 달만 연락을 줄여 보십시오. 매일 하시던 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할 때는 진짜 보고 싶을 때만 하십시오. 진짜 그럴 때만 말하십시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하던 걸 안 하려니 불안하셨던 겁니다. 손이 근질근질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잊혀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영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미영 씨가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재훈 씨, 요즘에 연락이 뜸하세요. 바쁘신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했어요. 이재훈 씨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간격이 궁금증을 만든다는 거로, 궁금증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로, 예측 불가능함이 설렘을 만든다는 거로. 남자분들 오늘부터 연락을 줄여 보십시오. 매일 하던 연락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1불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할 때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감정으로, 습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계속 주면 넘칩니다.
넘치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당히 주면 그녀의 마음에 고입니다. 고이면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오래 갑니다. 그게 바로 중년 연애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까? 착한 면, 유머러스한 면, 배려심 많은 면, 안정적인 면, 깊이 있는 면, 성실한 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보여주셨습니까? 그건 큰 실수입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는 책,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첫 페이지부터 모든 줄거리를 다 보여주는 책입니까? 첫 장부터 모든 비밀을 다 밝히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한 장씩 펼쳐지는 책입니다.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다음 장이 기다려지는 책입니다. 사람의 매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면 궁금할 게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알고 싶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세 박성호 씨가 계셨습니다. 친구 소개로 주은희 씨라는 여성분을 만나셨습니다. 첫 만남이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박성호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항상 친절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30년 했습니다. 원금도 잘 나오고 아파트도 있고 빚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자녀들도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편입니다.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은희 씨가 두 번째 만남을 거절하셨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뭔가 부담스러워 죄송합니다. 박성호 씨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제 장점을 다 보여줬습니다. 숨김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예고편은 모든 걸 보여줍니까? 모든 장면을 다 공개합니까? 결말까지 다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밌는 장면 몇 개만 보여줍니다. 궁금증을 자극하는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편을 보고 싶게 만듭니다. 극장에 가고 싶게 만듭니다. 사람의 매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편안한 대화만 나누십시오. 너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만남에서 유머 있는 면을 살짝 보여주십시오. 한두 개의 가벼운 농담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문 열어주기, 의자 빼주기 같은 작은 행동으로. 네 번째 만남에서 깊이를 조금 보여주십시오. 책이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요. 천천히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매력이 더 진짜라는 것을요.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섬세한 사람. 처음엔 조용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깊이 있는 사람. 처음엔 무덤덤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 이런 반전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발견이 설렘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혹시 가짜 아닐까? 가장하는 거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천천히 드러나는 매력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만남 편안함만 주십시오. 웃기려 하지 마십시오.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과하게 어필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대화하십시오.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만남. 유머 하나 던지십시오. 작은 농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녀가 웃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하려 하지 마십시오. 계속 웃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만남. 작은 배려 하나 보러 주십시오. 문 열어주기, 의자 빼주기, 짐 들어주기. 작은 것이면 됩니다.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네 번째 만남. 당신의 깊이를 살짝 드러내십시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인생 이야기. 조금만 깊지 않게 살짝만입니다. 강해하듯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남. 당신의 취미나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맞추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만남. 당신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드러낼 때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매력 있네.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깊이가 있네. 만날수록 새로운 면이 보이네. 더 알고 싶네. 이게 바로 매력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 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분께 조언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만 보러 주십시오. 급하게 모든 걸 어필하지 마십시오. 박성호 씨는 새로운 분을 만나셨습니다. 김선미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셨습니다. 전 만남 편안한 대화만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 가벼운 유머 하나만 던지셨습니다. 김선미 씨가 웃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 작은 배려 하나만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번째 만남.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살짝 하셨습니다. 강해하듯 하지 않고 가볍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남쯤 김선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호 씨, 처음엔 평범해 보이셨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만날수록 새로운 면이 보여요. 좋아요. 박성호 씨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매력은 쌓이는 거라는 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천천히 드러낼수록 더 오래 간다는 거를. 남자분들, 오늘부터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할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궁금증이 관심으로 바뀝니다. 관심이 호감으로 바뀝니다. 호감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중년 연예인의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반만 맞습니다. 정확히 반만요. 지나친 질투는 확실히 나쁩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칩니다. 의심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적당한 질투는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건강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약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재미있게 해줘야 하나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관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다른 여성과 대화할 때 그녀가 조금 불편해한다면, 약간 신경 쓴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57세 한동욱 씨가 계셨습니다. 재혼 상대인 이정아 씨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한동욱 씨는 아주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신사적이었습니다. 질투 같은 건 절대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정아 씨가 다른 남성분들과 얘기를 나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셨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다른 남자가 이정아 씨에게 관심을 보여도 웃으면서 넘기셨습니다. 이정아 씨가 다른 남성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은 분이시네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정아 씨도 좋아하셨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아 씨가 점점 시들해지셨습니다. 만남도 뜸해지셨습니다. 연락도 뜸해지셨습니다. 한동욱 씨는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려했습니다. 성숙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애 멀어지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무관심해 보이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한동욱 씨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무관심이요. 저는 배려한 겁니다. 질투하지 않은 겁니다. 성숙하게 대한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죽는 여성들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필요합니다. 너무 편안한 관계는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긴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는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질투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전혀 질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나를 잃어도 상관없나 보다.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랑 그렇게 웃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줘. 저 사람 누구예요? 자꾸 만나요? 이건 질투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날카롭지 않게 공격적이지 않게 가볍게 유머처럼 하십시오. 오늘 그분이랑 대화 참 즐거워 보이던데요. 웃으면서 그분 유머 감각이 좋으신가 봐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가볍게 그렇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봐요. 부럽네요. 살짝 미소 지으머의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질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처럼 들립니다. 애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당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올프롬 남성 파워와 건강의 비밀 폴링 인 러브 오디오북스 릴레이티드 포을